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법 타산의 지혜. 말을 많이 할수록 신뢰는 멀어진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가? 설명하려 할수록 변명처럼 들린다. 증명하려 할수록 의심받는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 누가 더 무게감이 있는가? 잠깐, 당신이 오늘 한 말 중 70%는 필요 없는 말이었다. 오늘 당신의 말을 절반으로 줄여라.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이 드러난다. 당신은 말이 많은 편인가? 아니, 더 정확히 묻겠다. 당신은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는가? 그 말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알았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이 말로 새어나갈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기를 보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1단계 실수, 과잉 설명. 상대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설명한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점점 초라해진다. 2단계 함정, 불필요한 변명.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변명이 많을수록 신뢰는 떨어진다. 3단계 붕괴, 자기 검열 상실. 말이 많아지면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잊는다.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했나? 싶어진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을 줄이는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침묵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말을 줄이되 품격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법이다. 첫 번째 이야기, 말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 유배지에 한 관리가 있었다. 그는 늘 말이 많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떠들어댔다. 자신의 과거 공적, 다른 사람의 허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왜인가? 그의 말에는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저렇게 말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칭찬하다가도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깎아내렸다. 말이 많으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고 결국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말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는 것을. 마치 줄기가 흔들리는 나무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잃는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말에는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순간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는가? 말을 줄이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야기. 말은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유배지에서 나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처음에는 외로웠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답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다. 침묵이 주는 힘을.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든다.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을 선택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간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피곤하다. 왜인가? 말을 통해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마음도 함께 지쳐간다. 반대로 말을 줄이는 사람은 에너지를 내부에 쌓는다. 그 에너지는 생각을 깊게 만들고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행동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마디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옮겼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생각이 선명해졌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 당신은 지금 피곤한가? 매일 말을 많이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지쳐 있는가? 그렇다면 말을 줄여라.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돌려라. 세 번째 이야기, 말을 줄이면 품격이 생긴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평생 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왜인가? 그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다. 그리고 그 말은 항상 정확했다. 그가 한 번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과장이 없었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말을 줄이면 품격이 생긴다는 것을.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 상태다. 말이 적을수록 남은 말의 무게는 커진다. 말이 많을수록 각각의 말은 가벼워진다.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을 줄여라.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그러면 당신의 말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왜인가? 그의 말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실수가 많아지면 신뢰가 무너진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각각의 말은 신중해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나온 말은 듣는 이에게도 무게로 전달된다. 네 번째 이야기, 불필요한 말을 거르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줄일 것인가? 나는 유배지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말하기 전에 묻는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당신이 하려는 말은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그저 당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가? 침묵이 불편해서 하는 말인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말인가? 나는 말하기 전에 늘 이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절반 이상의 말이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째, 감정이 격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하는 말은 대개 후회로 이어진다. 감정은 말을 왜곡시킨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나는 감정이 격할 때는 입을 다물었다.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면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이 명확해졌다. 그제야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해결로 이어졌다. 셋째,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적다? 왜인가? 말로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이고 책을 썼다. 백성을 위한 제도를 연구했다. 농사 기술을 정리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침묵은 방패가 된다. 유배지에서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온갖 말을 던졌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험했다. 처음에는 대응하고 싶었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침묵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대응하지 않으니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다. 마치 벽에 부딪힌 화살처럼 그들의 말은 그들에게 되돌아갔다. 침묵은 방패다. 당신이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당신을 해치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는 스스로 지쳐 떠난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마라.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선택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말에는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당신은 모든 말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대응할 가치가 있는 말만 대응하라. 나머지는 침묵으로 흘려보내라. 여섯 번째 이야기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진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다. 말이 많으면 관계는 얕아진다. 왜인가? 말이 많을수록 표면만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떠들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관계는 깊어진다. 말이 적으니 각각의 말은 진심이 된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당신의 진심을 느낀다. 나는 유배지에서 몇 안 되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말을 줄여라.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그러면 당신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침묵말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중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다. 말이 많으면 중심을 잃는다. 말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간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중심이 단단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이고 나 자신과 대화했다. 매일 밤 촛불을 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내 중심이 선명해졌다. 나는 백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싶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싶었다. 후세에 도움이 되는 책을 남기고 싶었다. 이것이 나의 중심이었다. 그 중심이 명확해지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권력이 나를 억압해도 나는 내 길을 갔다. 왜인가? 내 중심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중심을 세워라. 말을 줄이고 당신 자신과 대화하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그러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말을 줄이고 품격을 지켜라.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말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말이 많은 사람은 시끄럽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고요하다. 말이 많은 사람은 흔들린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중심이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을 줄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오늘부터 말을 줄여라. 꼭 필요한 말만 하라. 감정이 격할 때는 침묵하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말에는 대응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품격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당신의 관계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이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다. 분석 결론, 품격을 지키는 말하기 3원칙.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려라. 그 3초가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한다. 급하게 튀어나온 말은 대개 후회를 부른다. 둘째, 설명을 절반으로 줄여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물을 것이다. 묻지도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안의 증거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깊이다. 말 없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말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품격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당신의 관계는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당신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불필요한 말을 털어내면 당신의 진짜 모습이 또렷해진다. 진심은 많은 말 속에 묻히지 않는다. 진심은 단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나는 유배지에서 18년을 살며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핵심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게 있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할 것인가? 말하기 전에 3초를 세십시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하루가 끝나면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 후회되는 말이 있는가? 이렇게 3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파트 4 따뜻한 마무리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당신의 침묵이 존중받길 바란다. 당신의 품격이 빛나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푸되 무시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가? 베풀수록 왜 가볍게 여겨지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함 때문에 이용당하고 베품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착함과 만만함은 다릅니다. 베품과 헌신은 다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이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베푸되 무시당하지 않는 법. 생각하는 나무노트 오디오북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